요즘 유튜브 보고 스케일링보다 잇몸 치료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잇몸 치료 많이 하시는데요. 잇몸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건데요. 잇몸을 위해서는 잇몸 치료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입니다. 안녕하세요. 가나가 치과원장 박한성입니다. 비만탈출연구소 구독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요즘 들어서 환자분들이 잇몸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나중에 치아가 상실되는 가장 큰 원인이 잇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잇몸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이 인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깨끗이 닦기만 하면은 잇몸 관리가 거기서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시면 많은 치과 의사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닦으면 뭐 치과 갈 일 없다, 뭐 이렇게 하면 치석을 다 없앨 수 있다, 뭐 이런 영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환자분들이 열심히 그걸 또 보고요, 따라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좀 뭔가가 부족하고 이상하죠. 우리가 잇몸이 나빠지는 것이 당연히 세균, 치석 이런 것들이 잇몸뼈를 녹이는 역할을 당연히 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큰 원인이지만 치아에는 이갈이라는 힘이 받게 되면은 치아가 옆으로 이렇게 받는 힘이 수평적인 힘이 받게 됩니다. 이 힘을 받게 되면 치석이 하나도 없어도 잇몸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치과도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양치도 하고 열심히 관리를 하는데 잇몸이 안 좋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자기 잇몸 안 좋은 것을 절대 본인 탓은 안 하고요, 조상 탓을 합니다. 우리 집이 원래 잇몸이 약해, 뭐 치아가 약해, 그러면서 그걸 운명으로 받아들이는데, 이게 유전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포자기하고 그냥 포기하는데 절대 유전이 아니고요. 우리가 잇몸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치석, 세균, 위생에 대한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힘에 대한 것도 꼭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여태까지는 세균, 위생에 대한 관리만 했기 때문에 잇몸이 나빠지는 걸 막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거의 치과에서는 뭐 충치 몇 개 있네요, 뭐 치석이 있네요, 없네요, 여기까지 딱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꼭 가시게 되면은 혹시 내가 이갈이 하는 흔적이 있는지 이갈이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를 안 하면 이야기를 안 해줘요. 하지만 치과 의사는 입 안을 보면은 환자분이 이를 가는지 이를 꽉 무는지 그런 증거들이 입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줄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데 이갈이의 부작용이 치아 안에 보인다면은 그 원인을 찾고 치료가 필요한지 안 한지 검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갈이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태핑이라고 그래갖고 이를 딱딱딱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를 꽉 무는 이 약물기, 클린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를 꽉 물고 옆으로 가는 글라인딩, 이갈인데 이 세 가지를 다 합쳐서 영어로는 브럭시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이갈이라고 이렇게 그냥 해석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갈이를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요즘 가스라이팅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입장에서 가스라이팅 당한 사람들 보면은 좀 바보 같아요. 아, 저 말도 안 되는 걸 믿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들도요, 일상생활에서 말도 안 되는 걸 믿고 있는 게 솔직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갈인데 사람들은 이를 갈면 무조건 소리가 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인은 이를 갈고 있지만 이를 가는지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게 하나의 이갈이에 대해서 잘못 알려져 있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를 갈면 이갈이 자체를 너무 나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갈이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갈이 방지란 말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를 못 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를 한번 물어보시고요, 옆으로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그러시면 그 움직임이 되게 어색해요. 왜냐? 내가 평소에 하질 않으니까. 그런데 그 어색한 움직임을 잘 때는요, 그걸 꽉 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예가시켜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유가 있겠죠. 우리 뇌는요, 우리 몸을 보호하게 명령을 내리지 해가 되게 명령 내리지 않아요. 그럼 얘가 왜 그 힘든 거를 시키느냐,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입니다. 아직 정확히 막 이갈이에 대한 원인이나 이런 게 정확히 밝혀진 거는 없지만 이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어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이 피곤한 거는 육체적인 스트레스고 신경 쓰고 막 이런 건 정신적 스트레스인데,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 숫자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를 꽉 물고 막 갈잖아요. 그럼 그 수치가 내려가요. 그래서 이게 스트레스 해소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 몸에 이갈이가 나쁜 게 아니고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간다고 해서 무조건 이갈이 치료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갈이 때문에 부작용이 있다면 치료를 해야죠. 그런데 이 부작용이 이갈이 때문인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갈이의 부작용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릴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는 치아, 조금 더 생각하면 잇몸, 이갈이 때문에 거기 치아나 잇몸이 상할 수 있다는 건 그냥 일반적으로 다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더 나가면요, 요즘 주위에 환자분들 많이 보시면 어깨목 뭉치거나 이런 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어깨목 치료를 받으러 뭐 병원을 다니세요. 그러시면은 그분들이 그 치료 효과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받을 때만 시원하다고 그래요. 효과가 없대요. 그리고 안 받는데 효과가 없는 게 아니고요, 효과가 짧은 거예요. 근데 이게 짧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가만 보시면 뭐 도수 치료, 마사지, 뭐 침, 물리 치료, 근데 이런 치료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뭉쳐있는 근육을 풀어주는 치료예요. 그러면 얘가 뭉친 원인이 있겠죠. 그러면 같이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이 결과만을 치료를 하니까 이게 계속 뺑뺑이 반복되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는 치아가 이렇게 떠 있거든요. 치아를 살짝 붙이고만 있어 보세요. 살짝 붙이고만 있어도 약간 긴장되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약간 세게 물잖아요? 그럼 더 힘이 들어가요. 거기서 물고요, 옆으로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힘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는 동안 얘가 쉬어야 되는데 잘 때 쉬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이 잘 안 풀려요.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어깨목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더 심해지면은 머리가 아파요. 한번 손바닥을 관자놀이로 해서 요 앞 머리 쪽 이렇게 대보세요. 그리고 어금니를요, 한번 앙앙앙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여기 근육이 볼록볼록 하는 게 있어요. 옆머리 근육을 이제 축두근이라고 하는데 두통의 한 80% 정도가 이 옆 근육이 뭉쳐서 아픈 긴장성 두통이에요. 근데 이게 이름이 되게 많아요.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병원 가서 CT, MRI 같은 걸 찍잖아요. 그러면은 아무 이상이 없대요. 그래서 병원에서 맨날 하는 얘기 뭐예요? 스트레스성이에요, 신경성이에요, 그런 얘기 하죠. 그 얘기 뭐예요? 잘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통을 달고 산다, 맨날 약을 먹는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분들 원인 중 하나가, 물론 원인은 하나는 아니겠지만 그 중에 큰 원인 중 하나가 이 악물기, 이갈이가 하나의 원인일 수 있어요. 그런데 본인은 이를 가는지 모르니까 병을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하나의 부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심해지면요, 눈 주위가 뻑뻑하고 아파요. 그래서 심한 분들은 막 눈이 빠질 것 같다고 그래요. 그러면 눈이 아프니까 어딜 가겠어요? 당연히 안과를 가겠죠? 그럼 안과 가서 검사를 해요. 눈에 이상이 없대요. 그러면서 눈이 뻑뻑하고 그렇다고 하니까 인공눈물만 계속 주는 거예요. 안구건조증이라고. 근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눈이 뻑뻑하다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눈 주위에 있는 근육이 뭉쳐 있어도 당연히 눈이 뻑뻑하겠죠. 그럼 눈 주위 근육이 뭉쳤다는 얘기는 내가 눈 주위에 힘을 많이 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내가 뭘 할 때 눈 주위에다 힘을 가장 많이 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상 쓸 때예요. 인상 쓸 때 눈 주위에 힘이 가장 많이 가요. 근데 우리가 잘 때요, 너무 이를 세게 물고 막 이를 갈면요, 인상을 쓰면서 막 이를 갈게 돼요. 제가 이 얘기를 눈이 되게 아픈 분한테 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가 궁금한 게 풀렸다는 거예요. 자기는 눈이 너무 아파서 안과를 갔는데 안과에서는 눈엔 이상이 없다고 그러고 맨날 인공눈물만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거울을 보잖아요. 그럼 이렇게 아침 일어나면 이렇게 주름이 잡혀있대, 여기. 그래서 왜 주름이 잡혀있나 생각만 했대요. 생각을 해보세요. 밤새 엄청 이러고 잤어요. 그럼 당연히 눈이 뻑뻑하겠죠. 그리고 눈 이렇게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눈에도 압박을 엄청 가해요. 그래서 눈 아픈 거에 영향이 되기도 해요. 보통 여기까지만 가면은 일상생활하고 다 해요. 그런데 이게 또 얼굴까지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이런 비정형 안면통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비정형이란 말이 자체가 뭐예요? 비정형 안면통, 그러니까 얼굴이 아픈 건데 뭔가가 정해진 게 없다는 얘기예요. 이름 자체가 잘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병원을 아무리 돌아다녀도 안 나와요, 검사를 해도. 그러니까 미치고 팔짝 뛰기는 거예요. 자기는 아파 죽겠는데 막 얼굴이 쪼인다고 그러고 막 별의별 증상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 잘 때 꽉 물고 할 때 인상을 쓰게 되면 얼굴 근육에 힘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이를 가는지 모르니까 그거를 치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놓치고 생각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집에서 내가 이를 가나 안 가나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방법은 하나 있어요. 우리 일단 송곳니는 뾰족하게 생겼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송곳니가 이렇게 납작하게 갈려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래턱을 물고요, 아래턱을 옆으로 이가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은 이렇게 송곳니가 위아래가 딱 맞게 맞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잘 때 거기까지 치아가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하나의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고요. 내가 이를 가는지 안 가는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입 안쪽에 이렇게 보시면 보통은 여기가 뼈가 안 튀어나와 있거든요. 보통 분들은. 근데 뼈가 여기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무는 힘이 되게 센 분들이에요. 이게 이를 꽉 잘 때 무는데 이 얇은 뼈로는 그 힘이 감당이 안 되니까 뼈가 이렇게 자라서 보강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가 뼈가 나온 게 질병이나 이런 건 아니지만 이거 있으신 분들은 이 무는 힘 자체가 엄청 센 분들, 이 무는 힘이 세기 때문에 그거는 치과 가서 검사를 꼭 해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뭐 플레이스토어나 뭐 애플 뭐 이런 앱스토어 가보시면 이갈이 검사한다고 그래서 그런 앱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앱들은 뭐예요? 소리를 캐치해가지고 이를 가는지 안 가는지 알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를 가려도 소리 안 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거는 하지 마세요. 해봤자 소용없어요. 그리고 치과에서 보다 좀 더 전문적으로 이갈이 검사를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 요 브럭스 체커라는 건데요. 이게 환자분의 치아 본을 떠서요. 굉장히 얇은 걸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끼고 주무시잖아요. 그럼 다음날 이를 어떻게 알았는지 여기 표시가 나요. 근데 제가 이 검사를 보통 어떤 분한테 하냐면요. 뭐 예를 들면 자기는 비염이 심해서 입을 벌리고 주무신대요. 이를 안 간대요. 아무리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려도. 그래서 이 검사를 해보잖아요. 그럼 다음날 이가 어떻게 가는지 보여갖고 이제 시각적으로 이를 어떻게 갈았는지 환자한테 확인시켜드리는. 왜냐? 환자분이 납득을 해야지 치료가 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용도로도 쓰이고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검사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갈이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제일 좋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세게 하고요. 안 받으면 거의 안 한다든지 힘이 약해지니까 부작용도 없어지는데 문제는 뭐냐? 현대인이 내 맘대로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가 없잖아요. 뭐 스트레스 내가 안 받고 싶다고 해서 안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잘 때 입안에 끼고 자는 장치가 있어요. 이게 스플린트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이게 굉장히 딱딱한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치아 보호하고 소리 안 나게 한다고 실리콘으로 말랑말랑한 걸로 줬었어요. 근데 그 말랑한 걸 끼고 자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잘 때 오징어 씹듯이 질겅질겅질겅 씹어요. 그러니까 근육이나 관절에 치아에 더 무리가 가요. 그래서 절대 말랑한 건 절대 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걸 끼시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보통 보시면 이 두께가 있어요. 두께가 있으니까 우리가 잘 때 이를 꽉 무는데 한 여기까지밖에 못 물어요. 그럼 이 상태가 머리뼈하고 턱관절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 주니까 일단 관절 턱관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공간이 생기니까 아무래도 귀로 가는 압박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딱딱하지만 치아보다 약해요. 치아 대신 얘가 마모가 되니까 치아 마모 되는 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저의 장치의 특징은 이를 잘 갈게 해주는 거예요. 이를 못 갈게 하는 게 아니고 이를 잘 갈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를 잘 갈아야지 내 몸으로 10이라는 힘이 왔다면은 한 7밖에 안 오는 거예요. 한 3 정도를 해소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그만큼 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분산시켜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이 스플린트고요. 또 하나는 보톡스도 많이 요즘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여기다 많이 맞거든요. 그런데 여기만 맞으면 안 돼요. 아까 보셨다시피 우리가 이를 꽉 물 때 여기도 힘을 쓰지만 여기도 힘 아까 많이 근육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여기만 맞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얘가 힘이 빠지겠죠? 그럼 우리 몸은 보상작용을 해서 얘가 힘을 더 써요. 그래서 두통이 없던 분이 두통이 생길 수도 있고 원래 머리가 아팠던 분이 머리가 더 아플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톡스를 맞으실 때는 여기도 맞지만 여기도 같이 맞으셔야 돼요. 그래갖고 보톡스의 역할은 무는 힘을 약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종교합이 이갈이의 부작용을 더 심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앞이 붕 떠있는 개방교합이라든지 깊게 물려있는 과개교합 이런 경우에는 더 심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부종교합이 있다면 치아 교정도 이갈이의 부작용을 줄이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요즘 임플란트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좀 제가 안타까운데 치아가 안 좋잖아요. 잇몸도 안 좋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냥 나중에 임플란트 하지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거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임플란트가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요 내 치아를 대체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임플란트 많이 하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씹고 다 할 수 있는데 씹는 맛이 안 난다고 그래요. 이건 맛있다 맛없다가 아니라 씹는 맛, 그 식감이라고 하죠. 그 왜냐? 치아는 치주인대라고 그래서 잇몸 뼈하고 치아 사이의 인대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씹고 할 때 이런 쿠션 같은 걸로 해서 그 자극이 이렇게 뇌로도 가고 해서 그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임플란트는 뭐예요? 뼈에 그냥 박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쿠션이 없어요. 그러니까 씹을 수는 있지만 그런 자극이 안 가요. 그래서 아무리 임플란트가 좋아도 내 치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임플란트 안 하기에 어떻게 해야 돼요?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근데 치아 잇몸 관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당연히 깨끗이 닦고 하는 위생적인 관리는 기본으로 당연히 하고, 이런 이갈이 힘에 대한, 우리 보세요. 아무리 짱짱하게 박혀있는 못도요, 옆으로 계속 흔들어 보세요. 그냥 쑥 빠진단 말이에요. 이갈힘이라는 거는 이런 수평력이 가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치아에 계속 이런 수평력이 가해지면 치석이나 세균 하나도 없어 나빠지니까, 잇몸이 나빠지니까 당연히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저도 임플란트를 해보긴 해봤는데 저는 임플란트 잘 못해요. 그런데 제가 추구하는 치과 의사는 환자분한테 임플란트를 잘하는 치과 의사가 아니라 환자분이 임플란트를 안 하게 하는 치과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게 더 중요하겠죠. 솔직히 임플란트가 아무리 좋아지고 발전하고 해도 내 평생 임플란트를 안 하면 그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이 임플란트 안 할 수 있는 그런 치과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갈이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이갈이를 이렇게 좀 중점적으로 환자분한테 알리려고도 하고 있고 좀 노력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좀 기억에 남는 분이요. 어떤 분이 이제 머리가 아프다고 치과에 오셨어요. 일반적으로 머리 아프다고 치과 안 오잖아요. 근데 그분은 한 25년 동안 두통이 있으신 분이었어요. 한 60대 중반 정도 되셨는데 제가 그래갖고 얼마에 한 번씩 아프세요? 그분은 24시간이래요. 매일 아프대요. 그래서 매일 약을 드신대요. 그런데 당연히 그 사이에 온갖 병원, 온갖 검사, 온갖 치료 다 해보셨겠죠. 근데 효과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턱관절 때문에 머리가 아픈가 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쭉 해봤더니 이분이 이를 갈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60평생 이간다는 얘기 들어본 적도 없고 이갈이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갈이에 대한 지금같이 이렇게 해드렸던 설명을 쭉 해드리니까 이분이 뭔가 자기가 그동안 그 많은 의사를 만났지만 오늘은 뭔가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느낌이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나가시면서 데스크에 3만 원 딱 주시면서 피자 사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갈이 치료하시고 나서요, 두통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기억에 되게 많이 남아요. 왜냐, 저는 치과 의사지만 의사들도 해결하지 못한 거를 치료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또 한 분은, 이분도 조금 이제 특이해서 기억에 남는데 어깨목이 많이 뭉쳐요 하고 오셨어요.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어깨목이 뭉쳤는데 왜 치과로 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분 직업이 물리치료사예요. 30대 초반 여성분이었는데 제가 어깨를 눌러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 돌덩이가 없어요. 그냥 어깨가 돌이에요, 돌.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아픈 사람을 더 아픈 사람이 치료를 하냐고 그랬더니 그분도 막 웃어요. 자기가 너무 힘들어갖고 일을 관둘까 생각 중이래요. 그리고 진짜 그분이야말로 해볼까 안 해볼까 진짜 다 해봤대요. 근데 효과가 오래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도 여기가 아프니까 이렇게 막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뭔가 여기하고 여기가 연관돼 있지 않나 해서 오신 거예요. 당연히 일을 갔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도 이갈이 치료하고 나서요 엄청 좋아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일 잘하고 계시고요. 그분 같은 경우는 남편도 데리고 왔어요. 남편을 왜 데리고 왔냐? 남편분이 맨날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병원 가서 검사해보면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러니까 한번 오신 거예요. 당연히 남편분도 일을 갈고 있었죠. 전혀 모르고 있어요, 부부가 둘 다. 그래갖고 그분도 이갈이 치료한 후에 두통도 많이 없어지고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갈이가요, 우리는 그냥 단순히 소리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의외로 우리 몸에 많은 영향을 줘요. 특히 이 머리하고 어깨 이쪽 부분에는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 삶의 질을 생각했을 때 이갈이 때문에 부작용이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치료를 해야 되고요. 이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신 비만탈출 연구소 구독자분들께서도 이갈을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체크는 꼭 해보시는 게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는 것을 꼭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